대통령 기록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게 어떻게 뭐 소장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거울에 쌓여 있을까? 어떻게 돼 있을까? 어딘가 이렇게 금방 들어가지만 어떻게 돼 있을라나? 그러니까 그거 백화점처럼? 그렇게 거리들이 다 남아 있는데 네. 권익위가 이걸 종결 처리했다?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공무원의 모든 부인들이 백을 하나씩 받아도 근데 이런 부탁을 들어요. 아, 뭐 우리 구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아,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그거 네. 뭐 구에 통장으로 임명해주면 안 되나요? 하면서 백을 줬어요. 그래서 받았어. 근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괜찮네. 권익위가 굉장히 획기적인 종결이다 이거. 굉장히 좀 부정부패 원상이 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로 가는 거네요. 이렇게. 획기적인 종결이다. 네. 아니 정무위 용산은 원래 이런 분위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흥건하게 이렇게 폭탄주 분위기가 이기주 기자가 왜 같이 마셨다고 하잖아요. 대통령 출입 기자 시절에 폭탄주를 이렇게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흥건하게. 이렇게 잔을 여러 개를 두고서 예. 이렇게 하나씩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 얼굴도 안 본대요. 술잔도 안 보고.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흥건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다 적셔지고 그리고 이제 술들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이제 박절하게 하시지 않는군요. 예. 뭐든지 이제 풍족하게 이렇게. 그런 흥건한 분위기로 부정부패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법적으로도 처벌도 안 받고 그러면 좋지 뭐. 근데 지금 벌써 아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항의방문 간다고 했잖아요. 네. 나오는 얘기가 권익위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겠다. 네. 이게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뭐 규정이 없다고 이 종결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러면 그 공무원 배우자들 직무 관련성은 어차피 판단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선물 막 받아도 이 사람이 왜 주는지 나만 생각 안 하면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바로 개정안 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워낙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제 권익위가 사고 친 거는 그제고 어제 신문 중에서는 그래도 한겨레 경향 이런 데는 썼지만 보수 신문들이 안 썼거든요, 이 얘기를. 근데 그러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오늘 일제히 사설을 썼어요. 조중동이 다 하나씩 사설을 썼어요. 근데 그 사설의 내용은 우리가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결론이 뭐냐면 권익위 이렇게 해서 되겠어 막 한 다음에 검찰 똑바로 해. 검찰이 잘해야 돼. 이렇게 하고 끝났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뭘 해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라라고 하는 것 중에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권익위 수준으로 결론을 내면 특검의 명분만 쌓아주게 될 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특검의 명분만 쌓이는 일이다. 검찰까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뇌물 사건에서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통로로 부인과 가족이 이용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금지 조항만 있고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금품 제공 통로를 보장해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허점은 하루속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러면 지금 국회 다수당은 야당이니까 야당이 이 보수 언론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루빨리 이거는 정비해야 된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의 명분이 실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런 비판들을 이제는 보수 언론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법이나 제도 탓으로 하거든. 이거는 상식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맞습니다. 법 취지, 청탁금지법의 법 취지가 이게 본인만이 아니고 공무원 본인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랑 친구들도 조심하라는 이야기잖아. 아니 이미 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그 처벌을 받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지를 가지면 그러니까 네. 수사기관의 의지를 가지면 그리고 권익위도 그렇습니다. 네. 의지를 가지면 이게 법에 어떤 게 위배되는가를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분에서 위배가 되는지 첫째 조사를 했어야 됐고 분명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도 쭉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알았는지 받은 걸 알았는지 그리고 알았다면 알은 다음에 알은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알은 다음에 신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 명품 백이라는 게 과연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선물에 해당이 돼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럼 책은 왜 버렸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탁금지법뿐만이 아니고 알선수재나 이런 것에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까지 조사를 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검찰도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사실은 지금 같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권익위가 이렇게 부실하게 한다. 의지를 가지면 이런 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법도 개정하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끝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음. 이렇게조차도 할 수 없는 촘촘한 근무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이 정권이 지금 만든 거다 상황을. 맞아요. 윤석열 시대가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윤석열처럼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처럼. 그러면 모든 게 그러면 대통령은 공정해야 돼. 대통령은 상식적이어야 돼. 이런 거를 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유권자들이 그런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야.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하고 뻔뻔해. 부부가 다 그래. 부부가 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밀고 나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이 쩔쩔매. 방송통신심의도 마찬가지예요. 방송통신위도 마찬가지예요. 방송통신심의는 더해. 거기는 민간의 독립기구야. 원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라고 쳐. 하지만 그 합의제 기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독립을 강조해.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다 독립적인 기구들. 검찰은 다릅니까? 본인들이 주장했던 게 윤석열 스스로가 주장했던 게 중립성과 독립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네. 자꾸 꼼수를 쓰니까 가령 네. 방통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를 2인 체제로 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이 상황이 가장 빨리 끝나려면 윤석열이 나가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뭐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윤석열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더 억압적인 법들이 더 생겨나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정무위 네. 의원님들이 등원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청탁금지법 그렇게 개정이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일처리를 지금 행정부가 일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원래 김영란법 생길 때도 그 긴 논쟁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받는 것 자체로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때도 얼마나 난리 났었어요.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 처벌 규정은 안 둔 거였어요. 네. 받는 것 자체를 뇌물죄 그렇죠. 다 있는데 왜 만들었냐? 옥상곡 아니다.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겠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해도 결국에는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논쟁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뇌물죄의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네. 바라고 이걸 준 거야가 입증되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청탁금지법은 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필요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뭐냐면 야 대가 없어도 대가성이 아니었어도 받지 마. 야 제발 좀 밥 좀 그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얻어먹고 다니지 마. 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청탁금지법이. 네, 그렇죠. 근데 예. 애초에 네. 자꾸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이때는 이걸 뇌물로 봤어요. 장학금 준 걸 뇌물로 봤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수사 시작은 네. 뇌물로 봤는데 결국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뇌물법리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다 힘들어. 해서 결국 뇌물은 빠졌는데 네. 근데 이거는 준 사람이 뭐 그게 페이크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가를 바라고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페이크인데 속았잖아. 받는 네. 사람은. 그러니까 어쨌든 네. 고상 한번 놓고 진심으로 보면 받았거든. 네. 근데 네. 처음에 이게 페이크였다 이렇게 이제 용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지금 가니까 야 그게 대가성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아? 그러면 청탁을 안 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 청탁금지법 이런 논리로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익위가 종결할 이유가 없는 근데 사건인 거죠. 이 얘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